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피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사실은 말이죠. 이 테라피틱스와 같은 그 제약 바이오주들이 아주 큰 폭으로 모두 오른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 초반에 2.5%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네, 미리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정도 시세를 냈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IT 관련주들이 이번 주 초반에 득세를 했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테라피틱스와 연계해가지고 제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IT 쪽들이 급등폭이 더 컸지만, 그러나, 네, 우리가 뭘 진짜 봐야지 테라피틱스의 매매를 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말씀드리고 수급 점검하고요. 네, 그리고 주가 행보, 네, 또 여러분과 같이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영상 후반부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매집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매집주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자꾸 나눠가지고 모아서 가져가가지고 크게 터트리는 거예요. 그죠? 자, 요 종목을 제가 말씀을 하나 올릴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치가 많이 변화가 이번에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건과 관련한 정책주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 잘 매매하셔서 한번 대박 내보세요. 매집주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자, 그러면 테라피틱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거니까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그리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 테라피틱스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그 IT 관련주들이 시세를 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IT 쪽들이 시세를 좀 내게 되면은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막 이런 쪽들이 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은 이제 그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IT 관련주들이 반도체주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은 CES 2025 때문에 이제 시세를 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행사 자체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1월 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8일 날 개최가 되는 거거든요. 항상 여러분 그 연초에 CES 2025 관련주들이 잠깐 반짝은 해요. 하지만 다시 또 이건의 재료가 노출되면 흔드는 패턴으로 다시 돌입이 됩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늘 같은 경우 이 IT 쪽보다는 좀 급등폭이 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이 CES 2025를 앞두고 이제 IT가 오르는 거니까 이거는 다시 또 이제 흔드는 패턴으로 접어들 거고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당연히 또 맥기가 몰릴 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뭐 지금 뭐 코로나 관련주, 독감 관련주 쪽으로 잠깐 그 이동을 해 있지만 기본 줄기가 확실한 게 있는 종목은 이런 상승세는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테라피틱스의 월요일장에서의 상승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걸 먼저 그 전체적인 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특이한 게 있죠.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선까지 정배열은 만들어 놓은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전부 다 오른쪽 위로 꼬리를 들고 있어요. 이게 5일선 아닙니까? 요게 21선. 그죠? 요게 61선. 자, 곧 이어서 뭐 120일, 200일선도 결국 이제 꼬리를 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5일, 20일, 60일, 120일선까지만 정배열이고 요 200일선, 분홍선 있죠. 요것만 정배열은 아니지만은 결국 이제 120일이 200일을 돌파 골든 크로스 나면서 흔들더라도 다시 이제 정배열 패턴으로 되면서 위쪽으로 시세 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됐다가 이제 120일과 200일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 그러니까 그 전에 좀 흔든다 하더라도 골든 크로스 나면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1번 코스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직방으로 가서 2번 코스로 가거나. 그죠? 1번이든 2번이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 가는 거니까. 그죠?
뭐 때문에? RGN 때문에. RGN 때문에 가는 겁니다. 시어 3 임상. 이거 우리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이센스 아웃. 이거 두 가지가 축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세를 내는. 그 줄기가 확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보면은요, 자, 이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동향을 보니까 이 외국인이 한 11만 주 정도 매도를 했더라. 그러면 뭐 이거 샀다가 또 파니까 별로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빨간 선입니다만 이렇게 결국 8949 하지만 순매수 구조가 계속 연결이 되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신한에서 4만 주 매도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부분을 보고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데, 신한증권에서 4만 줄 매도했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판 게 아니라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루 동안의 주가 변동, 순매수 변동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면서 결국 이제 얘네들은 물량을 늘려가면서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일별로 보니까 신한증권이 계속 사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신한을 우리가 크게 믿진 않지만 얘네들이 또 주가가 올라갈 때는 팔구사구 하면서 전체적인 순매수 잔고가, 누적 잔고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라, 알고 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이제 HLB도 괜찮았어요. 근데 HLB 같은 경우도 여러분 CMC 실사 완료가 이달 유력하다,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온 거 아실 겁니다. 이 부분도 이제 도움이 됐고, 진 회장이 HLB 바이오스텝까지 지분 매입했다는 건의 재료도 도움이 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HLB 그룹주들이 계속 쉽게 죽지 않고 전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HLB 그룹들이 보면은 되게 IT 쪽으로 힘이 좋았지만은 결코 나쁘지 않게 상승을 유지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테라퓨틱스다. 그죠? 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기대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CDA를 맺어가지고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사를 완료했다, DD를 완료했다, 여기까지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1, 2월 달에 라이센스 아웃이 돌출이 될 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그 순서도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펩트론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시어 3 임상권에 대한 결과도 나올 거, 요것도 우리가 기대하는 거고, 요 두 가지가 추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일단 매물이 있는 그 14,000원, 7,000원 선까지는 일단 갈 것이다, 이 영역으로 결국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서 이제 121, 200이선 골든 크로스 날 때 잠깐 흔들었다 가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쭉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두 가지 케이스로 전개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IT 쪽이 좀 좋았다 하더라도 그걸 뭐 부담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테라퓨틱스의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분명하잖아요. 개성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기본 줄기 이슈가 있잖아요. 이걸 믿고 가야죠. 아시겠죠? 다만 이제 이 주식판은 몰라요. 뭐 신한 같은 경우 애들이 그냥 사다가 또 쭉 속된 말로 패대기 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좀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또 주눅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챙겨가면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번호로 테라피틱스, HLB 테라피틱스라고 문자를 주셔야 제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문자를 테라라고 주십시오. 소통도 하고 추천도 좀 받고, 그죠? 자, 그렇게 가야지. 홀로 참 어려운 게 이 주식판입니다. 제가 많은 좋은 코칭을 좀 해 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리가 매집할 종목 좀 한번 해보세요. 매집주 말씀드릴 거니까 새롭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더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그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은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뭐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뭐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막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잡할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요 번호로 내 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